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멘탈 관리의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안과 의지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적극적 회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회피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패의 기억을 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것을 맞서서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을 그냥 생으로 우리가 견뎌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이 오면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적극적인 회피의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을 제가 가능한 회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물론 이제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만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제가 오히려 더 중시하는 부분은 이 공황 발작은 발작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한 번에 소진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황장애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떠냐 이거죠. 그 이후에 바로 몸이 회복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수일에서 제 경험상으로는 수개월간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든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에너지를 이 공황 발작의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소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의지와 불안의 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특히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신체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서양 속담에서도 건전한 신체, 건전한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체력과 에너지와 면역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는 것은 의지를 발휘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이 공황 발작을 가능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황 발작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겪을 때 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황 발작을 겪고 나면은 몸이 회복돼도 공황 발작만 생각하면 아주 끔찍해 하시거든요. 이미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흔히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공황 발작 자체는 트라우마가 돼서 굉장히 지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발작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런 트라우마가 만약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긍정보다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경향성을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적극적 회피에서 중요한 부분이 약물의 효용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